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착공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사업부지 소유권을 아산시가 확보했지만 종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모금 공개방송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천안 신부동과 원성동 일원이 포함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특화 재생형에 선정됐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에는 오는 2026년까지 336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착공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사업부지 소유권을 아산시가 확보했지만 종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 중인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변경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행정복합시설 건립은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토지 수용 재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5월에서야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는 상황. 하지만 종전 토지 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다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토지주의 반발에 집안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설계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전 토지 소유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진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그 사이 건립비는 93억 원에서 15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와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추진 등 6개 항목 추진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천안은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천안 신부동과 원성동 일원이 포함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특화 재생형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80억 원과 도비 36억 원 등 총 2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하고 있는 신부동 옛 법원거리 주변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국 시도 미술로 다리 놓기 교류전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천안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7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전시장에선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판매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천안의 관문인 천안대교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천안시는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천안대교 야관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5일 천안대교 하부주차장에서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경관 조명은 계절과 시기, 지역 특성을 표현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와 빛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천안시 복지재단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모금 공개방송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금 방송이 열린 천안시청 로비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들고 나온 아이들에서부터 지역 기관 단체장과 관변 단체까지 매서운 추위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천안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행복한 천안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시,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공개방송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모금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곳곳에서 온정이 모아졌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내년 1월까지 집중 모금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5억 원 많은 모금액 17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7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방송은 오는 24일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 송출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시청 로비에서 우리 지역 탐조단 활동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 탐조단을 도심 속 조류 관찰 현황을 공유하고 새집 달아주기와 현장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조류와 식물에 관한 사진과 그림, 활동 소감 등을 엮어 사진첩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세종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6개 분야 가운데 화재와 범죄,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한 개 지자체에게만 주어집니다. 세종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진로전공 탐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헤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바리스타 등 모두 36개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일명 온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 분양은 물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집이 없는 유기묘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낡고 협소한 케이지를 벗어나 마음껏 놀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유기견의 크기에 따라 맞춤형 보호실도 마련됐고 이제는 동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졌습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34억 원이 투입된 지원센터는 사무동과 보호동 2개 건물로 유기묘와 유기견 150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픈 유기 유실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실과 분만실 등도 갖췄습니다. 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긴급보호와 체계적인 분양을 위해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동물보호 시민 교육 등을 진행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반려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또 우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동물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자고 생각합니다. 유기 유실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는 물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온봄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버스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죠. 천안 지역 주요 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부스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바람과 햇빛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도 설치돼 있어
겨울과 여름에도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바람 가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좋죠. 최근 천안시가 시범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안내 방송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운열의자, 핸드폰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그 시내버스 운행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내버스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종합터미널과 중앙시장, 두정역, 상명대 등 4곳. 천안시는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다수의 저액 기부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과 지역 상품권, 숙박, 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답례 품목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두 72개 품목을 추렸으며 이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30여 개 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권과 지역화폐 여민전도 답례 품목에 넣어 선택권을 넓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출약 밀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에 시는 소수의 고액 기부보단 다수의 저액 기부를 집중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3만 원대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구성 및 품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 청사나 국책연구단지 방문객 또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모금 목표액은 약 5억 원으로 답례품 구입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의 봉산리 일원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리 일원에 1,500여 제곱미터에 매립돼 있던 4만 9천여 세제곱미터 규모의 불량토사와 폐기물 등을 선별해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시는 선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 작업은 돔시설 안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총 3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약 2조 28억 원 규모의 세종시 예산안과 약 1조 615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병헌 의장은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정난 탓에 2년 동안 동결했던 학교 기본 운영비를 7.4% 인상합니다. 또 학교별 공모로 시행되는 목적 사업비에 대한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를 운영하고 목적 사업비의 기타 운영비 전환 확대 등 교직원 업무 경감과 재정 자율성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023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이날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뮤지컬 배우 이건명, 테너 이동신, 소프라노 원지혜가 함께합니다.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JC택에서 미화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35-23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BM모터스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304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롬 BNF에서 포장 및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937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주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55-70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브니엘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88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너싱홈에서 조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05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블록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71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